다시 뭉치자 광화문 앱으로 제대로 된 진짜 뉴스, 정치, 사회, 경제 뉴스를 제공합니다. 뉴스만으로 부족하다. 다양한 소식을 재미있고 정확하게 전하는 애국방송, 애국시민단체들의 소식과 활동을 확인하는 교육의 광장. 온 오프라인으로 뭉치자 애국행사. 광화문온으로 조직되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광화문 온, 지금 다운로드.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이슈더 라이브를 통해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녁 이슈더 라이브의 초대 손님은요, 홍철기 부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부장님 요즘에 계속 예. 국민혁명당 예. 지방 순회로 그렇죠. 제가 계속 바깥에 있다 보니까 이슈더 라이브를 진행을 못했었거든요. 예. 지난번에 이렇게 혼자 나와서 한번 하셨잖아요. 아니 박 PD님이랑 같이 했어요. 아, 그때 예. PD님이랑 같이. 박상백 TV랑 같이. 네네네. PD랑 그때 좀 했어요. 어떠셨나요? 이렇게 막 지방 순회 다니고 하는 거를 현장에도 한번 오셨었잖아요. 저 대전에 갔었죠. 네, 근데 정말 국민대회도. 네. 그 서울에서 할 때는 이 맞아요. 제약이 참. 너무 많잖아요. 네네. 9명밖에 못 모이게 하죠 일단. 계속 방송 나오지 않습니까? 경찰이 네네. 뭐 불법 집회다. 사실상 불법 집회다. 뭐 해산하라. 근데 정말 이상한 게 네네. 우리가 해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 시민 여러분들이 오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네. 당연하게도 네. 경찰이 통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라고 경찰들이 와 있는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9명짜리 집회를 잘 하고 있고 네. 또 촬영할 수 있는 공간에 9명끼리 있으라고 또 다 자기네들이 마련해 펜스까지 주잖아요. 쳐주는 안에만 그래서 있는데. 펜스 밖에 네. 오셨단 말이에요, 애국자분들이. 네네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거 통제하는 거는 자기들이 해야지. 우리가 불렀습니까? 아니 이제 자발적으로 오셨는데. 근데 그것까지 저희가 하면 경찰이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역 규칙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 경찰이 해야죠. 펜스 치는 업체가 와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펜스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해서 쳐놨잖아요. 그쵸, 네네. 그럼 둬야죠. 네. 그 대전이랑 또 이렇게 한 2주 동안 예. 계속 지방 이렇게 순회를 했는데 그 어쨌든 영상도 보시고 현장에 직접 와서 이렇게 예. 보시면서 계속 스튜디오 안에만 있다가 이제 현장 활동이 서서히 시작이 됐습니다. 예.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좀 드셨습니까? 저는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요. 정말요? 그게 네. 그 현장에 네. 어찌되었건 서울과 다르게 그래도 100명 단위로 많이 오시니까 오셨어요. 많이 오셨어요. 그리고 저 멀리 계시는 분들까지 하면 엄청나고 또 진짜 옛날 생각나게 딱히 제재도 안 하고 서울과 달리 맞아요. 그러니까 야 이제 때가 무르익었구나. 특히 저자들이 눈치를 챘구나. 예, 이제는 문재인 정권 무너진다. 제가 방송하면서 8.15에는 진짜로 이번에는 문재인 정권 끌어내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네네. 어떤 분들이 무슨 방법으로 그 방법 어떻게 얘기해요? 첩자들이 와 있는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 네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저자들 8.15에 정리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킨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갖고 나가야지. 맞습니다. 네. 어차피 8.15에 이번에도 실패할 거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고 그쵸. 우리가 실패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019년 10월 3일, 10월 9일, 25일, 26일간에 펼쳐진 여러 국민대회를 통해서 네. 그야말로 10월 혁명을 통해서 조국을 우리가 끌어내렸고요. 그리고 지금 문재인을 끌어내릴 수 있는 기반을 이미 그때 국민혁명의 시발점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그게 과정 중에 있는 건데 꼭 보면은 바로 결과물을 내놓으래요. 예. 지금 그 과정 중에 네, 있고 맞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선 이미 승리했으니까 믿고 직진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대로 8월 15일에 못 끌어내면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도 아니 못 끌어내려도 우리가 가야 될 방향성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끌어내립니다. 그때. 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계속 그 방향으로 가면 되는 건데. 그럼요. 맞습니다. 아주 좋은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근데 오늘 오전에도 이렇게 정광훈 목사님 또 기자회견을 들어보니까 예. 이런 얘기를 좀 하셨어요. 어떤 거냐면 국민혁명당의 12대 정책이 있는데 예. 현재 여당과 야당의 정책을 다 가져와 보라. 예. 그 정책이 두껍다고 그 안에 내용이 좋은 게 아니다. 그렇죠. 지금 국민혁명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12대 정책과 한번 비교해보자. 예. 그 정도로 당당한 포부를 이렇게 예. 밝혀주셨는데요. 제가 그 메시지를 좀 드렸어요 부장님께. 예, 예. 그거 보시면서
정책 이게 12대 정책인데 예. 보시면서 한번 드시는 생각을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하나하나 좀 같이 나눠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예. 제가 네네. 그 벌써 이제 한 16년, 17년 뭐 이렇게 됐어요. 예. 제가 이제 그 지금은 국민의힘이 네네. 이게 완전히 무너지고 이게 음. 정당 같지 않은 정당이 됐지만은 어쨌든 제가 그 여의도 연구소에서 정책연구원 하던 시절에 네네. 그런 정책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예. 근데 정책을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그 정책의 예. 그 기본 원칙, 프레임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게 우리끼리는 왁구를 어떻게 짜느냐. 요게 중요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정광훈 목사님이 주신 12대 공약은 네네. 그 정책 왁구로서 네네. 그야말로 완벽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네네네. 정책이라는 건 기본 그 방향을 정해놓고 예, 기본 예. 원칙을 정해놓고 거기서 가지를 쳐요. 네네. 그러니까 기본 원칙이 잘 돼 있으면 가지치기가 편해요. 음. 그러니까 이번에 12대 공약을 얘기하셨는데 네. 그 기본 왁구가 좋기 때문에 네네. 120대, 240대, 480대로 나가기가 네네. 쉬워요. 어. 그냥 그 구체적인 네네. 실행 방안을 각각 12개 하나하나마다 10개씩 하면 120대 공약이 새로 네네, 만들어지는 맞습니다.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래서 제가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아, 요즘 맞습니다. 보면 국민의힘에서 자기네가 계속 전문가라고 주장하잖아요. 네. 정치권의 전문가. 음. 근데 제가 과감하게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그럴 만한 인력이 네. 내부에 없어요. 어. 다 나왔어요. 국민의힘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거기 그 여의도 연구원장 누굽니까? 지상욱이에요. 네네. 결국에는 그 소위 말하는 바른 미래 단계 유승민, 이준석 계열들이 다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네. 무슨 자기네가 전문가다? 전문가면은 자기네가 홀로서기에서 성공했어야죠. 저 사람들 왜 단체로 탈당했었습니까? 자기네들이 이길 줄 알고 탈당한 거 아니에요. 자신 없으니까 다시 돌아왔는데 네네. 마치 그 뻐꾸기가 네. 탕난을 하듯이 지금 국민의힘을 먹어 삼켰죠. 그죠? 그런데 먹어 삼킨 것까지는 자기들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겠죠. 그걸 정치공학적 능력이에요. 근데 이런 정책을 만들 능력은 없습니다. 네, 여러분 홍철기 부장님께서 지금 여의도 연구원에서 정책을 만드는 일도 해 보신 입장에서 국민혁명당의 12대 정책을 보니까 이게 너무 아름답다. 아름다워요, 이건. 이거 완벽하고 아름답다. 그래서 하나하나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혁명당 12대 공약입니다. 첫째, 이승만의 4대 건국정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그리고 기독교 입국론과 박정희 대통령의 부국강병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헌법과 국가보안법을 지키고 4차원 국가에 도전한다. 이제 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이게 진짜 네네. 그러니까 보통 보면 이제 그 어떤 당의 철학이라고 할까요? 네네. 이게 서두에 나와야 돼요. 대부분 그 당의 철학이라고 얘기하면은 네네. 정치공학자들이 일단 그걸 배척하려고 해요. 어허. 국민들이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는 둥, 어렵다는 둥. 네네네. 근데 그 이유는 있어요. 음. 잘 정리들을 못해서 그래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정리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자 목사님께서 얘기하시는 이승만의 4대 건국 정신 이건 지금 네네. 우리가 다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기독교 입국론. 네네. 그런데 그동안은 목사님께서 전략적으로 이승만의 4대 건국 정신, 건국 정신을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최근에 또 다시 정리를 하셔가지고 쏙쏙 들어오게 양대 정신을 얘기하고 계세요. 맞습니다. 그동안 얘기했던 4대 건국 정신을 이승만의 건국 정신이라 한다면은 네네. 박정희 대통령의 부국강병 정신 그걸 또 목사님이 요약을 또 잘하셨어요. 개발 정신이라고 개발 정신. 그래서 건국 정신과 개발 정신 어. 쌍두마차. 네네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지치기가 편해진다. 어. 그래서 그렇군요. 이승만의 네네. 건국 정신, 박정희의 개발 개발 정신. 정신. 거기서 지금 이 12대 네네. 그 정당의 정책 강령이 거기서부터 가지를 치니까 편한 거예요. 그래서, 뼈대가 지금 잘 아주 잘돼 정리돼 있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가지치기가 당연히 건국 정신과 개발 정신을 강조한다면 네네. 당연히
대한민국의 전통성을 중시 여기는 거 아닙니까? 그럼 대한민국의 뼈대가 뭡니까? 헌법이죠. 맞습니다. 그죠? 대한민국을 당연히 바로 세워야 되고 헌법 그리고 대한민국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가보안법 그리고 4차원 국가 이건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네네네.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지금 문재인이라든지 이준석이 얘기하는 거는 네네. 과거의 국가예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좌파 이념 국가가 문재인이 얘기하는 거고요. 네네. 이준석은 잡탕 국가. 이 정리가 안 돼 있죠. 네네. 그러니까 본인은 컴퓨터를 공부했다고 하는데 제가 언제나 말씀드렸듯이 컴퓨터의 그래서 컴퓨터 시험을 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컴퓨터의 발전 방향이 어떻습니까? 발전 방향이 누구나 컴퓨터를 쉽게 쓰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옛날에 컴퓨터가 컸잖아요. 네네네. 중대형 컴퓨터가 있었고 그것이 점점 지금 작아져가지고 누구나 손 지금은, 안에 네, 손으로 들고 다닐 핸드폰이 수 있습니다. 컴퓨터예요. 네네. 사실 컴퓨터예요. 컴퓨터에다가 전화 기능을 더한 게 스마트폰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타블렛도 있잖아요. 네. 옛날에 막 타자 치고 그랬던 거 다 클릭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이 뭘 제시하셨어요? 누구나 편하게 컴퓨터를 활용하고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광화문 온이 제시되어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쟤는 30년 전에 있던 네네. 엑셀 시험을 치겠다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는 젊지만 나이는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는 30년 전의 것이다. 컴퓨터 학원 가서 따로 배워야 돼. 그거 생각하고 있는 거야. 반면에 정광훈 목사님은 딱 광화문 온으로 핸드폰 끝장나요.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럼 누가 더 젊으냐고. 네네,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자, 육체적인 나이가 아니라 네네네. 정신적인 나이가 누가 더 젊습니까? 맞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렇게 바꿔서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둘째, 자유통일을 위하여 북한 정보원을 설립하여 예. 북쪽을 불법 점거하고 있는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정권을 속히 해체시키고 북한 동포들을 구출한다. 예, 요것도 이제 네. 하나는 현재 이슈고 네네네. 하나는 헌법적 이슈입니다. 맞습니다. 헌법적 이슈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네. 대한민국은 당연히 한반도와 부속도서가 네네. 영토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적으로 김정은이는 불법 점거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네. 당연히 노동당 정권 해체시키고 무너뜨려야 되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북한 동포들은 구출해야죠. 헌법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네, 맞습니다. 구출해야 돼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 어떻게 합니까? 대한민국에 넘어오면은 그거는 실효적으로도 대한민국 국민이 된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지난번에 무슨 두 사람이서 열 몇 명을 갖다가 죽였다고 해가지고 네. 살인자라고 네네. 규정을 하고 안대하고 묶어가지고 다 월남에 온 죽여버렸죠. 사람들을 네. 보내버렸잖아요. 그건 뭐겠어요? 대한민국의 주권을 포기한 거죠. 그러니까 헌법을 무너뜨린 건 누구죠? 문재인이죠. 네,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지금 자유통일을 위해서 얘기를 한 거고 네네. 사실은 이제 예수한국 네, 복음통일인데 복음통일. 이것을 정치적 문장으로 바꾸다 보니까 이렇게 자유통일. 나온 것이고 네, 맞습니다. 북한정보원은 결국 뭐냐면은 단적으로 얘기해서 네네. 국가정보원을 신영복의 글자체 원호를 만들어가지고 원운을 만들어가지고 신영복의 글자체에 묶어버렸잖아요. 네네네. 그럼 그 문재인도 와가지고 이미 다 본 사항 아닙니까? 네네. 문재인과 박지원이 지금 신영복의 글자체로 원운을 묶어버렸는데 그럼 신영복이 누굽니까? 통역당 간첩 대장이죠. 네. 왕입니다. 왕. 네. 예. 그러면은 예전부터 내가 신영복을 존경한다 수준을 떠나서 네. 북한과 최전선에 있는 국정원을 신영복의 것으로 만들었으니 이거 가만히 둘 수가 없죠. 더 이상 국정원을 우리가 네네. 믿을 수가 없게 되었죠. 이미 박지원의 손길이 닿은 국정원을 믿을 수가 없으니 네네네. 이제는 북한 정보원을 새로 만드는 수밖에 없죠. 맞습니다. 예. 진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벌써 두 가지만 이야기했는데도 벌써 아주 중요한 헌법적 가치가 이 안에 잘 담겨 있습니다. 그럼요. 세 번째입니다. 대한민국을 망친 주사파를 척결하기 위하여 독일이 만든 반나치법과 같이 주사파법을 제정하여 주사파 세력과 그들이 만든 주사파 촛불 문화를 척결하고 전교조와 민노총을 해산하며 불법 탄핵을 원천 무효화하고 대한민국을 부정한 문재인을 탄핵한다. 예, 이것도 정말 중요해요. 이게 차별금지법 문제랑 네네네. 돼 있어요. 왜냐하면 차별금지법이 돼버리면은 네. 뭐 여러 가지 동성애 문제라든지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핵심이 뭐냐?
주사파를 우리가 차별할 수 없게 됩니다. 주사파는 차별의 대상이 아니라 네네. 배척의 대상이고 필요하다면은 국외로 추방을 해야 될 수도 있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네네. 왜냐?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저거는 중요한데 여기서 이 문구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 이 주사파 세력과 손을 잡고 있는 정당이 누구냐? 국민의힘이라는 의혹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네네네. 자, 대표적인 그 예가 네. 국민의당,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당, 국힘당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국힘당 당대표인 이준석이 예. 되고 나서 청와대의 정무수석인 네. 이철희를 만나게 됩니다. 예. 청와대의 정무수석의 역할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정치권과 청와대를 연결해 주는 역할이죠. 그러니까 곧 문재인의 대리인이 이철희란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철희한테 이준석이 뭐라고 제안을 했습니까? 뭐 기사 한번 띄워주세요. 있어요. 네네. 그 어떻게 제안을 하냐? 이준석이 요즘에 하려고 하는 게 두 개가 있어요. 딴 건 다 필요 없다. 당을 혁신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토론 배틀 하면 되고 또 하나는 시험을 치면 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네네네. 엑셀 시험. 맞습니다. 그런데 이 토론 배틀을 통해서 대변인을 뽑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의 인사에 아주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당에 일할 주요 당직자를 뽑는데 그 심사위원을 이철희를 매시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자 이철희는 흔쾌히 승낙을 하고 문재인에게 허락을 받은 뒤 네네. 휴가를 내고 나오겠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참.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네. 인사권의 일부를 100%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심사위원 중에 하나니까. 네네. 인사권의 일부를 문재인에게 주겠다는 얘기랑 큰 차이가 없죠. 왜냐면 문재인의 대리인이 이철이고 네네. 이철이가 문재인한테 보고해서 허락을 받고 오겠다라고 얘기했으니 네네. 그것은 문재인에게 인사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재인과 손을 잡는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 소위 말하는 586 전대협 출신들 한총련 그 밑에 세대인 한총련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청와대와 인사를 나누겠다. 예, 인사권을 갖다 주겠다. 아니, 민주당에서도 청와대 입김으로 인선이 나오면은 네네. 그거 문제되는 세상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청와대의 정무수석이 야당의 인사권을 일부 받아간다? 저기 판정한다? 이거 누가 봐도 역선택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니죠. 네네.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겠다고 송영길이랑 가가지고 저 맞습니다. 그냥 가서 예의상 낄낄댄 것까지는 제가 얘기도 안 할게요. 네. 요 다음 기사를 좀 예, 보여주세요. 다음 기사 보시면은 네네네. 여야정 협의체라는 게 뭐겠습니까? 당정협의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여와 그 청와대 네. 정부가 협의를 해서 정책을 만들고 법안을 갖다가 만들고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네네. 자기네들끼리 이제 서로 협의를 하고 그러면 지금 이준석은 뭐냐? 여야정 협의체. 그러니까 기존의 당정 협의체에다가 야당이 끼어 들어가서 네. 같이 논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재인은 끌어내릴 대상입니까? 아니면 문재인은 협의할 대상입니까? 우리한테는 끌어낼 대상인데. 아, 여기 있잖아요. 네네네. 자, 미친 자에게 네.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본 회퍼. 그러면은 저 얘기는 뭐냐면 저 운전대에 옆에 앉아가지고 손을 얹고 같이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참 미친 자랑 같이 운전하면서 예. 가겠다. 그럼 저 정당이 네. 그럼 결국 저 정당이 우리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네.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는 정당이냐 아니냐 옥석이 가려졌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혁명당이 이와 같은 사태를 보면서 첫 번째 이야기했던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승만의 건국 정신과 박정희의 개발 정신으로부터 아예 사라져 버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국민혁명당이 새롭게 나온 게 아니라 원래 이 우파 자유우파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좌파는 더 급진적으로 가고 우파 정당이라고 이야기하던 국민의힘은 중도를 잡겠다고 중도 쪽으로 가버려서 그렇죠. 우파가 사라져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와 같은 사태에서 자유우파를 지키겠노라고 지금 국민혁명당이
나온 겁니다 지금.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네. 국민의힘은 이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국민혁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네네. 야 이거 정말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한미 동맹을 네네. 이스라엘과 미국을 능가하는 신앙 동맹으로 승격시켜서 네 번째입니다. 세계를 이게. 선도하겠다. 음. 자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맹 체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이제 대표적인 게 결국에는 그 대중전선 동맹들이 요즘 뜨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쿼드죠. 네네네. 그래서 호주, 일본, 인도, 미국이 네. 중국을 포위하겠다는 겁니다. 참. 이번에 G7도 또 거기는 이제 소위 말하는 대서양 세력이 중심이고 일본이 포함된 게 이제 그 G7인데 네. 지금 거기에다가 이번에 초청한 게 아프리카에서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남아공 네. 그리고 인도, 호주 이건 근데 쿼드 멤버가 그대로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이제 마지막 문제예요 지금.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이 바이든 대통령한테 완전히 깨갱한 상태에서 여기 와가지고 이제 얘기했는데 그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했어요? 외교 차관이라는 자가 우리가 있을 때는 중국에 대한 문제는 논의도 안 했다. 딴 사람들끼리 진짜 오리지널 G7끼리만 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에는 안보 동맹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경제 동맹이 곧 안보 동맹이에요. 근데 네네. 문재인 정권은 계속 경제와 안보를 나눠서 얘기하려고 맞아요. 자꾸 해요. 안보 동맹은 빠지려고 하고 경제 동맹에만 들어가려고 하고 있죠. 뭐 경제는 중국과 하고 안보는 미국과 손잡으면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죠. 계속해 왔죠. 그리고 파이브 아이즈라는 게 있어요. 네네. 이건 뭐냐면은 영국, 뉴질랜드, 호주 그리고 미국, 캐나다 이렇게 해서 이 5개 국가가 네. 정보를 교류합니다. 우리끼리는 비밀이 없어. 그러니까 정말 신뢰가 있어야지 그쵸, 되는 거죠. 그쵸. 여기에 이제 최근에 일본이 파이브 아이즈에 들어가고 싶어요. 식스 아이즈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네네네. 그 사실은 미국의 주요 동맹체에 우린 다 빠져 있어요. 아, 근데 믿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과는 또 이래요. 이스라엘과는 네. 미국에서 민주당 정권이 되든 공화당 정권이 되든 이스라엘과는 한 몸처럼 움직여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외곽에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중요한 상황이 될 때 이스라엘과 같이 움직이고요. 이스라엘의 주요 무기들 제일 최초로 팔고요. 네네. 그 다음에 같이 모사드와 CIA가 같이 작전을 합니다. 뭐 델타 포스라든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미국 내 유대인들 모임에 네. 그 주요 정치인들이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합니다. 거기서 비토가 나면은 대통령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지만 네네. 미국을 실제로 움직이는 역할도 한다는 거예요. 움직일 수 있는 역량, 힘을 가진 예, 나라가 역량,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역량이 있어요. 그래서 네네. 근데 저 왜 신앙 동맹이라는 단어가 정말 중요하냐? 아, 이스라엘과 미국을 능가하는 신앙 동맹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그동안 이인영이 해온 게 있어요. 한국과 미국은 가치 동맹인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 동맹이었다는 거예요. 이거 목사님이 얘기하신 거랑 똑같아요. 이인영도 네네네.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중국과 북한과는 더 가까운 사이가 될 수 없으니 이거 평화 바꾸자는 동맹으로 거잖아요. 바꾸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은 체제를 바꾸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만으로도 미국과 이 정도의 동맹을 할 수 있는데 신앙 동맹, 저 미국의 네네. 그 정신적인 사상의 토양이 돼 있는 네네. 메이플라워 정신, 청교도 정신, 네. 청교도 정신에 입각한 신앙 동맹이 생긴다면은 이야. 미국과 대한민국은 깨질 수가 없죠. 그건 이스라엘보다도 강할 수밖에 없죠. 야, 지금 이게 지금 4번째 사안인데 그러니까 한미 동맹. 하나하나 볼 때마다 정말 기가 막힌 제가 대형을 정책들이. 보고서 깜짝깜짝 놀란다니까요. 맞습니다. 내가 그래 물어봤잖아요. 이거 네네네. 회의에서 만드신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안 그래도 방송 들어가기 전에 이거 회의에서 나온 겁니까라고 이 부장님께 여쭤보셨는데 이 목사님께서 그 정당회의 첫 정당회의 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주님이 주신 감동을 가지고 하나하나 다 이게 써내려가다 보니까 12가지가 나왔다 하시면서 이야기를 해주셔서 목사님께서 이 아이디어를 딱 냈는데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기가 막히다 이거.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힌데 네네. 제가 그래서 네네. 이제 이인영을 완전히 논박하는 그런 거죠. 이인영과는 완전히 반대의 길로 가는 거죠. 야, 이인영 따라다니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네네 있습니다. 예, 소시성 가지신 분. 네. 네. 딱 대척점에 쓰는 거예요. 맞습니다. 계속해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5번째입니다. 연 경제 성장률 7%를 달성 위하여 중 대기업을 10배로 확대하고 17개 광역도시에 송도 신도시와 같은 최첨단 기업형 도시를 설립하여 밑에 좀만 내려주십시오. 기업형 도시를 설립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병을 치유하고 G2 국가로 나아간다. 예. 제가 또 그 도시 설계 석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제가 잊고 있었습니다. 예, 저기 영국에서 공부해 온 게 네네네. 도시 설계예요. 근데 자 이런 거 하는 거거든요. 사실 네네네. 따지고 보면 신도시 같은. 그러니까 네. 지금 그 문재인 정권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 네네. 소위 말하는 국가 균형 발전이에요. 근데 국가 균형 발전이라고 저자들이 얘기하는 건 그야말로 그 사회주의적인 평등 사상을 주입해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머릿속에 들어 있는 게 뭐예요? 국민의 세금을 걷어서 네네. 그 세금을 어떻게 뿌려 가지고 큰 소리 칠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공공기관들, 공기업들 지방 이전을 통해서 균형 발전을 한다는 거죠. 목사님이 얘기하신 거 그거 아니에요. 개발 정신. 여기서 이제 박정희의 개발 정신이 네네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살 깎아먹게 하는 겁니다. 공기업 이전, 네네. 공공기관 이전, 그리고 뭐 정부 부처 이전 네네. 쪼개 놓는 거는 시너지 효과도 안 나오고요. 원래 당연히 대한민국 수는 서울이고 네네. 통일이 되면 그게 한반도의 중심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전국에다가 공공기관들 뿌려 놓으면요, 그거 세금 걷어가지고 다시 재분배하는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반면에 목사님 무슨 얘기 하시느냐?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경쟁력이 떨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세 그 다음에 뭐 중소기업을 네. 그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 시키자는 거예요. 언제나 중소기업 노래를 부르는데 네네. 아니다, 중대기업이다. 소기업은 중기업이 돼야 되고 중기업은 대기업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10배로 확대한다는 게 10배로 성장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또 보세요. 대기업 다니는 사람이랑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이랑 얼마나 소득 격차가 크고 얼마나 그 뭐라고 해요? 저기 그 대우가 달라요. 왜 네네네. 대우가 다릅니까? 맞습니다. 대기업에는 경쟁력도 있지만은 지금 그 노조들 네네네. 갖고 있어가지고 파견 직원들, 비정규 직원들 힘들게 시키고 저기 그 민노총 사람들은 이러면서 핸드폰 네네네. 본다는 거 아니에요. 막 타블렛 PC 보면서 네. 아이패드 보면서 그러면서 일도 하는 둥 마는 둥 그렇게 한다는 건데 그게 아니라 대한민국 기업들을 다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예전에는 대만이 중소기업 중심이고 우린 대기업 중심이라서 잘 된다고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TSMC한테 완전히 밀리죠. 그러니까 하겠다. 그 다음에 7% 이거 왜 중요하냐? 네네. 정책에는 현실성이 있어야 돼요. 네네. 누군들 10% 20% 성장하겠다고 얘기 못합니까? 목사님 딱 냉철하게 판단하신 거예요. 우리 기업들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면은 네네. 연간 7% 할 수 있다. 그리고 너무 높아도 안 좋아요. 인플레 심해집니다. 그래서 7% 정도. 네네. 예전에 747 계획이랑 비슷한 거예요. MB 정권 시절에. 아주 그리고 자 아까 그 말씀드렸듯이 공기업 공공기관 이전하는 게 아니라 17개 지역에 네네. 최첨단 기업형 도시, 생산을 하는 도시, 네네 맞습니다.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거죠. 개발 정신인 거죠. 그래서 온 대한민국 모든 지역이 잘 살게 만들겠다. 맞습니다. 그리고 성공 모델이 있기 때문에 그 성공 모델을 이용하겠다. 맞습니다. 과거로부터 배우겠다. 대단하죠. 그리고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모든 병을 치유한다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한국병이라는 게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민노총병이 커요. 그 다음에 국민 세금으로 정부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그 공공기관으로 인해서 모든 걸 하려는 거.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요즘 젊은이들 뭐 하고 싶냐 물어보면 공무원이요. 변호사 시험 쳐가지고 변호사 될래요. 아니면은 무슨 뭐 의사 될래요. 네네. 이게
창조적인 일로 넘어가야 되는데 못 넘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공무원이 되겠다고만 한다면 혁신적인 게 안 일어나지 못하면 않습니까? 있는 거 네, 갖고 맞습니다. 나눠 먹는 게 변호사고 그리고 의사고 그리고 공무원들인 거예요. 물론 참. 훌륭하신 분들이죠. 그럼요. 변호사도 훌륭하고 의사도 훌륭하고 근데 젊은이들의 공무원들도 꿈이 훌륭하지만 젊은이들의 꿈이 공무원인 나라에서 무슨 혁신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 안 되는 맞습니다. 거예요.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는 네네. 예, 젊은이들이 다양한 분야의 맞습니다. 기업에 가서 일해야 되는 겁니다. 음. 그래서 딱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여섯째 얘기 안 해도 딱 나와요. 청년 스타트업을 통하여 100% 고용. 기업을 키워서 맞습니다. 기업을 10배로 키운 다음에 4차 산업을 청년들 주도하며. 스타트업해서 네. 취직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참. 취직뿐만이 아니죠. 스타트업이라는 게 창업이죠. 네네네. 청년 창업, 청년 취업, 100% 고용 창출. 앞뒤가 딱딱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이준석이랑 네네. 비교가 안 되는 거지. 네, 여섯째. 그다음에 이제 여섯째 좀 더 얘기해야 돼. 원전. 네네, 맞습니다. 원전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친환경화시켜 기후 변화를 방지하고 그렇죠. 이거 4차 정말- 산업을 주도한다. 이게 네. 왜 중요하냐? 네네. 지금 가짜 탄소 중립을 얘기하고 있어요, 문재인이. 그러니까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한다면서 어떻게 하죠? 원전을 없애겠대요. 네네. 원전이 탄소가 제일 안 나오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그래서 나오는 게 나무를 네네. 우리는 땅이 없잖아요. 나무 네네, 더 심을 땅이. 그쵸. 나무를 베겠다는 거 아니에요. 어. 베고 그 자리에 새 나무를 심겠대요. 그리고 그 자른 나무를 태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발전을 하겠다는 거 아니야? 바이오매스 발전해가지고. 네네. 조선일보 보신 분들 알 거예요. 산을 이미 다 깎아가지고 그걸 뗄 땀을 떼어가지고 발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나오는 탄소와 유독가스는 미세먼지는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근데 목사님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죠. 원전이 회복이 되면은 그럼요. 다 기부가 해결됩니다 아닙니다. 이게. 최근에 네네. 지난 주말에 기사 보셨겠지만은 네. 체코 원전 수주를 위해서 산업부 장관이 날아간대요. 수주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니네 나라는 원자력 발전이 위험하다고 다 없앴다며. 오히려 석기 시대로 돌아가서 나무 떼서 발전한다며. 네네네. 그러면은 그 야, 참. 대한민국의 원전 기술을 체코가 믿겠습니까? 야. 어떻게 이 정책을 참 이렇게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안 하는데 그걸로 팔아먹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안 하는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비난한다니까요. 원전이 위험하다고 주장하고. 이야, 참 심각합니다. 네. 심각해. 7번째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군 대학화를 통해 대학 전면 등록금 면제와 국방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5344 교육법으로 대안학교를 자유화하고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법을 척결한다. 이것도 참 획기적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5344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네네네. 제가 또 물어봤잖아요. 이거는 누가 네네. 처음 아이디어 냈냐? 이것도 목사님께서 내신 야, 아이디어입니다. 이게 진짜 대단한 거예요. 일단 네네. 전군 대학화는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는 군대를 가가지고 젊은이들이 시간을 뺏긴다라고 그렇죠. 생각하잖아요. 2년을 허비한다고 생각을 하죠. 대학에 젊은이들이. 가서 대학화가 돼가지고 누구나 네네. 공부할 수 있는. 그쵸, 지금 그쵸. 우리나라 카투사들도요. 오히려 카투사들이 메릴랜드 대학에서 네네. 그 원격 교육이라든지 한국에 나와 있는 지소를 이용해서 네네. 카투사 하면서 대학 학점을 따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대한민국의 전군 대학화를 그렇죠. 하시겠다 이 얘기시잖아요. 그런 거죠. 그리고 대학 전면 등록금 면제, 국방 문제 당연히 해결하겠죠. 군인이니까 그러니까요. 등록금을 어떻게 받겠어요? 그러니까 해결이 딱 되는 거예요. 나라에 희생하고 있는 젊은 그럼요. 청년들에게 이런 혜택이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실제로 군대 네. 자체가 맞습니다. 예전부터 사실상 그 대학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사회생활을 하기 위한 네네. 그 어른이 되기 위한 대학이라고 다 맞습니다. 우리 군대 있을 때도 그런 네, 얘기를 그럼요. 했었는데 네네. 그거를 기본적으로 양성화를 하고 음. 실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준다. 근데 이 5344 이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음. 왜 대단하냐? 네네. 이 5344가 뭐냐면은 단순히 대학 공부를 앞둔 고등학교가 아닌 거예요. 저 4년이. 맞아요. 5년이 맞습니다. 초등학교, 네네네. 3년 중학교, 맞습니다. 4년이 이게 뭐냐? 이게 아주 선진국식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먼저 접해 볼 수 있도록 2년 2년인 거예요. 맞습니다. 2년 2년. 그래서 유럽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2년 2년. 네네. 그래서 2년 동안은 공통 과정을 공부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 적성을 찾아. 네네네. 그러다가 내가 나는 계속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대학 진학반으로 가서 2년 동안 공부를 하면 돼요. 그런데
나는 이게 적성이 너무 맞아. 대학보다는 내가 할 것이 있어. 네네. 그러면 그 나머지 2년을 네. 실업 교육을 받는 건데 옛날 얘기로 하면은 네네네. 옛날처럼 처음부터 내 적성이 뭔지 모르겠는데 공고 갔어. 네네. 아니야, 나 공부할래. 지금도 태반이 입시반에가 있어요, 공고가. 그리고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쪽팔려서 실업반을 못 가. 맞아요. 네. 그죠? 네네. 그리고 막판에 네네. 3학년 때 결정한다고 한들 제대로 뭐 할 기회가 없어요. 인프라가 제대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정확하게 자신의 그래도 너무 어렸을 때 정하는 건 또 좋지가 않거든요. 스스로 생각도 나고 그다음에 본인이 갖고 있는 잠재력도 최대로 발휘를 한 후에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프랑스에 네네. 뭐 예를 들어서 바칼로레아 반이라든지 영국의 그 A 레벨이라든지 뭐 이런 제도들이 다 이런 거거든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있었어요. 그래요. 옛날에 있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 명문 고등학교, 네네. 일제 시대 때 명문 고등학교들 같은 경우는 졸업을 하면은 네. 전문대학 수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예과죠. 지금 그 예과 본과를 의대에서 네네. 나누지 않습니까? 네네. 그 전통이랑 연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일제 시대 때 경기고등학교를 나왔다. 네. 그러면은 거의 다른 전문대학교 나온 수준으로 인정을 받았죠. 예, 그리고 그 방식은 지금 뭐 독일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여전히 이용이 되고 있어요. 예, 이거는 내가 딱 보고서 야 이거를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는 진짜 우리나라 교육제도에 꼭 필요한. 네. 꼭 필요하죠. 야, 깜짝 놀랐습니다. 이 얘기 딱 설명하시는데 그 당무에 계시던 모든 분들이 다 놀래더라고요. 그렇죠. 네, 모든 분들이 놀라시더라고요. 8번째입니다. 8번째 넘어가 보면 상속세와 부유세를 폐지하고 세금에 영광을 부여하여 세금 제도를 능동적으로 개혁한다. 그 야. 얘기 듣고 깜짝 놀랐는데 진짜. 그렇죠. 이게 미국에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한테는 그 지역에서 어떤 존경받을 수 있도록 그렇죠. 다 구축이 돼 있잖아요. 우리는 세금을 네. 지금 뺏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강탈하는 거죠. 네, 부자한테 네, 네. 뺏어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줘야 되는데, 네네네. 근데 문제는 부자의 기준을 네네. 너무 낮춰놓으면은 지지율이 떨어지잖아. 네네. 그래서 아주 극소수의 부자가 네네. 나머지를 먹여 살리는 구조를 자꾸 만들려고 하죠. 근데 적으로 만들어 놓고 세금을 뺏어 가지고 하는 이게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겠냐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네네. 됩니다. 왜냐? 교회에선 해봤거든요. 그렇구나. 교회에서 11조 안 한다고 누가 잡아갑니까? 그렇지 않죠. 11조 안 한다고 처벌합니까? 아니에요. 네네네.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령의 지시대로 자발적으로 네네. 헌금을 하는 겁니다. 네네. 맞습니다. 근데 하잖아요. 네네. 그럼 세금보다 많이 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요. 자발적으로 합니다. 네네. 대한민국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더 내고 싶어서 안달을 할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헌법을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시장경제를 부정하고 그리고 한미동맹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니까 건국과 발전이라는 개발이라는 정통성을 부정하니까 안 내고 싶은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을 계급적 갈등 구조로 보는 자들이야 원래 안 내고 남한테 뺏으려고 하는 거니까. 네네네. 근데 주사파가 정리되고 네네. 대한민국의 헌법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 한미동맹으로 다시 살아나면 대한민국의 영광 그리고 나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서로 세금 내려고 난리가 나겠죠. 진짜 획기적인 것 같아요. 네. 이런 거 하나하나가. 그렇죠. 9번째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4차 산업을 무기화하고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때까지 미국의 핵무기를 전략 배치하고 핵 재처리 능력을 보유한다. 예. 네. 요거 이제 두 가지 이슈가 섞여 있는데요. 네네네. 자, 4차 산업을 무기화하는 거는 지금 사실은 북한은 4차 산업이 무기화돼 있어요. 이게 4차 산업 무기화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나라 자체가 4차 산업의 중심지가 되면 소위 말하는 이제 IT에서 더 나간 4차 산업, 네네. 그 외에 최신 첨단 산업들, 고부가가치 사업이 우리나라에만 있다면은 이것이 그 4차 산업 자체가 무기화가 됩니다. 최근에 대만 보세요. 자, 문재인이 얀센 6월 말이면은 저기 그 끝나는 거잖아요. 저기 네네. 그 보존 기간 끝나는 거, 유효 기간 끝나는 거 55만 개 약속 받아오고 한 100만 개 받아왔다고 그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네네네. 정상회담 하지 않고도 대만에다가는
지금 백신들 네네. 100만 개가 훨씬 넘게 갖다 줬어요. 맞습니다. 예. 그죠? 250만 개 갖다 줬. 와, 모더나로 250만 개 갖다 줬어요. 이게 왜 그러냐? 아, 참. 중국과의 대결 문제도 있지만은 네네네. 미국의 주요 회사들 애플이나 아니면은 뭐 AMD나 엔비디아나 이런 회사들의 반도체를 누가 생산하고 있느냐? TSMC가 대만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대만이 어려워지면 미국 네네. 경제도 어려워지게 된 거예요. 대만은 작은 나라지만 네네네. 미국이 대만이 제대로 반도체를 생산 못하면 휘둘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산업의 무기화가 알아서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네네. 4차 산업을 활용한 무기가 있어요. 네네네. 해킹이라든지 사이버전이죠. 네. 근데 북한은 해킹당해도 상관이 없어. 네, 진짜예요. 북한은 해킹당해도 큰 문제가 없는데 네네. 우리나 미국은 해킹당하면 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북한은 4차 산업을 이용해서 해킹을 할 수 있는 전력이 있어요. 우리도 하여튼 그래서 양쪽으로 다 해야 되는 게 있고 네네. 북한의 핵무기 포기 이거는 CVID라고 해가지고 미국에서는 한 그쵸.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근데 일관되게 문재인 얘기를 정권엔 해왔죠. 뭐라고 얘기하죠? 한반도 비핵화라고 얘기하죠. 한반도 비핵화. 그래서 한반도 비핵지대화란 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북한에서 얘기하는 건데 네네네. 한반도에 핵무기만 없어야 되는 게 아니라 발전소도 없어져야 되고 탈원전이 그 얘기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도 없어져야 되고 미국의 핵 우산도 거부하겠다는 겁니다. 참. 그러니까 자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데 네. 우리가 먼저 모든 걸 포기하고 맨몸으로 기다려보자. 그럼 우리의 진심을 알아주지 않겠느냐? 아니 그 지령을 북한이 했다니까 이 사람들아.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미국은 이미 여러 가지 이유로 핵무기를 전략 배치하려고 이미 마음을 먹었어요. 그럼요. 네. 방식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미국이 보유하고 있고 투발 수단을 우리나라의 전투기라든지 미사일을 이용하는 방법들이 있고 네네. 미사일 사거리 괜히 풀어줬겠습니까? 중거리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 ICBM을 갖고 있으면서 핵무기가 없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저거는 미국에다가는 미국 핵무기 배치해 주십시오. 그럼 바로 배치해요. 이미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그리고 미국이 그렇군요. 이미 중거리 미사일 개발을 시작을 했고 네네. 투발 수단 문제에서도 나토 모델이라고 해서 나토가 그렇거든요. 핵무기는 미국 거. 하지만은 전투기라든지 미사일이라든지 야포는 나토 거를 이용해서 쏘는 그 시나리오가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만 하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핵무기가 전략 배치되고 소위 말하는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무효화한 후 네네. 핵 재처리, 그러니까 북한의 그 핵의 위협이 사라지면 네. 핵 재처리도 어렵지가 않죠. 그리고 지금도 핵 재처리는 네. 일본은 하고 있거든요. 플루토늄 만들고 있어요, 일본도. 네네. 만들어. 우리도 할 수 있어요. 하면 돼요. 맞습니다. 네, 하면 돼요. 그럼 이제 10번째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간 세계 교민청과 세계 기독청, 광화문 이승만 연구소를 설립하여 세계 문화를 한류가 주도한다. 야, 이게 이제 뭐냐면요. 네네네. 세계 문화를 한류가 주도한다는데, 자, 세계 교민청. 이게 뭐냐면 소위 말하는 한상이라고 요즘 이름을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지금 거의 1,000만 명에 가까운 해외 동포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몇만 얘기를 하는데 네네. 어디까지 우리가 포함을 시켜야 되냐면은 이제 장기적으로는 네네. 우리가 기독청과 연계해가지고 선교를 열심히 해서 지금 중앙아시아에 있는 고려인들 그리고 뭐 중국에 있는 조선족들 다 복음화가 되면 조선족이 지금 믿을 수 없는 이유는 복음화가 되지 않았기 맞아요. 때문이거든요. 네네, 네. 맞습니다. 그 전도사님도 자주 얘기하시지만 복음화가 된 경우 호남이 어떻게 됐는지를 아시잖아요. 그럼요. 네. 네. 우리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는 호남에서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예. 근데도 목사님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렇게 애국 운동에서 앞장서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 한국인 네트워크를 전 세계로 이용을 하고 그러면은 전 세계에서 제일 세지죠. 유대인들이 왜 힘이 셉니까? 전 세계에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전 세계에 다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죠? 네. 똑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이스라엘보다 강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세계 기독청, 네네. 세계의 정신적 수도가 되는 거죠. 세계의 종교적 수도가 돼요. 맞습니다. 왜 세계의 종교적 수도는 이탈리아의 로마만 돼야 됩니까? 바티칸만 돼야 됩니까? 네네. 그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요. 예. 그리고 심지어 불교는
막 그 인도에는 네. 불교가 없잖아요, 사실상. 그쵸. 근데도 인도 곳곳에 우리나라 저기 스님들이라든지 또 일본의 스님들이 가서 네, 네. 사찰을 만들어요. 네팔의 룸비니 이런 데 가서 사찰을 만들어 가지고 대단합니다, 거기를 정말. 예. 네. 그 불교의 그 중심지로 만들려고 막 그 개발을 한다니까요. 네, 네, 네. 예. 개발 사업을 해요. 근데 동방의 예술 예루살렘인 대한민국에 네네. 세계 기독청을 세우면은 성지순례의 대상이 되고 관광객들이 쏟아져 정말 들어오죠. 엄청날 것 그럼요. 같습니다. 맞습니다. 광화문 이승만 연구소 네. 또 결국에는 종교적 중심지가 있으면 결국에 이승만 연구소라는 게 뭡니까? 헌법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해가지고 국가의 싱크탱크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싱크탱크가 전 세계에 우리의 뒤를 따라오는 네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 최초로 원조받는 나라가 원조를 하는 나라가 됐고요. 맞습니다. 유일합니다. 식민지 국가가 세계 10위권 강국이 된 게 대한민국이란 말이에요. 이 네네. 대한민국의 노하우를 누구에겐가 전해줘야지 우리끼리만 갖고선 막 남들 안 돼. 이거는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예. 참. 자, 이승만 연구소에서 갖고 있는 대한민국의 발전 전략 노하우가 그냥 퍼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자 헌법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만 퍼지게 된다면 네. 한미동맹만 퍼지게 된다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할 거예요. 근데 이승만 정신의 핵심이 뭐죠? 기독교 기독교 입국론이기 입국론입니다. 때문에 네네. 당연히 전 세계에 이승만의 기독교 입국론이 같이 퍼지게 되는 거죠. 이승만 연구소를 통해서. 생각만 해도 참 그러니까 놀랍네요. 네. 아주 세련되게 남들은 이게 선교인지 모르는데 선교 왕국이 또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참 이런 엄청난 큰 그림이 이 안에 대단한 들어가 거라니까요. 있습니다. 그러면 맞습니다. 정신적으로 세계의 중심이 됐으니 네네. 당연히 세계 문화를 한국이 선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 논리를 혼자서 딱 아침에 기도하시고 썼더니 제가 네네.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맞습니다. 예. 이것도 또 참 신박한 내용들이 더 있는데요. 11번째입니다. 전국 주택 유비쿼터스와 그리고 원원 해변 관광 도로를 건설한다. 저 처음 들을 때 예. 이게 무슨 얘기인가 저도 몰랐거든요. 예. 이게 네. 일단 유비쿼터스. 네. 유비쿼터스라는 건 어디에나 임재함을 얘기합니다. 네네네. 예, 임재함입니다. 그냥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집에 들어가기 전에 성령의 모든 임재랑 걸. 비슷한 거예요. 유비쿼터스. 진짜로요. 그러니까 네네네. 핸드폰도 아니에요. 요즘에는 왜 네네. 보시면은 뭐 저기 지니야, 시리야 네네네네. 이러잖아요. 그냥 부르면은 음성 인식으로 해가지고. 음성 인식으로 다 되지 않습니까? 네. 딱 모든 게 지금 보세요. 우리 지금 가스 요금, 네네. 수도 요금, 전기 요금 뭐 다 따로 내잖아요. 근데 유비쿼터스가 되면은 한눈에 모든 게 다 보여요. 싹 다 보여요. 그 다음에 보안. 얼마나 우리나라 지금 뭐 여러 가지 일들이 그쵸. 있고 네. 걱정됩니까? 보안, 교육, 냉난방 이게 하나가 다 돼요. 할 수 있어요. 네네. 아니 지금 있는 기술로도 돼요. 안 하는 네네. 이유는 기득권들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자들 다 정리하고 또 우리는 또 광화문 온이라는 네네.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그럼요. 광화문 온을 이용하면은 유비쿼터스화 됩니다. 그럼 가끔씩 여러분들 딱 집에 나왔는데 내가 가스불 네네. 껐는지 안 껐는지 고민되시잖아요. 네네네. 집으로 가실 필요가 없다니까요. 네. 딱 눌러가지고 확인만 딱 하면 됩니다. 요즘에 왜 이게 이것도 스마트워치 시계도 같은 있잖아요. 거. 스마트워치 네. 딱 보고선 딱 눌러보는 거예요. 네. 가스 사용량이 나오고 있네. 어. 몇 번 가스레인지가 돼 있네. 보일러 켜놨네. 보일러 꺼줘. 네. 딱 꺼지는 거야. 맞습니다. 이게 그리고 또 이런 것도 가능해요, 여러분들. 이러면 안 되긴 한데 네네. 불 켜놓고 나오면 안 되겠다. 내가 사골국 끓이는 얘기 하려고 했는데 그거 불 켜놓고 나오면 안 된다. 그거는 그래 좀 그렇다. 어쨌든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런 게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거 지금 기술로도 다 됩니다. 네. 네, 다 되는 이거 근데 유비쿼터스 이 기능은 제가 10년 전부터 얘기를 들었어요. 그거 저게 이제 시작이 네네. 스마트 미터, 스마트 그리드로 네네. 시작이 되는 맞아요. 거거든요. 맞아요. 예. 네. 근데 이게 10년 전 얘기인데 지금 얼마나 많이 발전을 했겠습니까? 지금 벌써. 그게 참 이명박 대통령이 잘 준비를 하다가 문재인 정권 돼서 추진이 안 되고 있죠. 참. 왜냐면은 네. 그 사이에 지방에다가 공공기관 이전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다 흐지부지 된 거야. 그 전 정권에서 하던 거라는 거는 다 무시를 했어. 업적 지우기를 해버린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참. 그다음에 원오원 해병 관광. 네네네. 원오원입니다. 네네. 예.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 미국의 시애틀에서 샌디에고까지 도로가 쭉 한 해안도로로 번에 이어져 해안을 있어요. 따라가지고. 네. 바다를 보면은 네네. 바다 쪽을 보면은 그 바다도 변합니다. 어. 예, 위도에 따라서 네네네. 변하고 맞습니다.
또 내륙 쪽을 보면은 내륙이 어느 곳에 가면 숲이 있다가 어느 곳에 가면은 초원이 생겼다가 어느 곳에 가면 심지어 사막도 나와요. 쫙 위아래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너무나도 그 많은 변화, 문화적으로도 바뀌어요. 시애틀은 캐나다에 접경했기 때문에 네네. 또 그런 문화를 볼 수 있고 또 쭉 내려가면은 네네. 샌디에고 가면 멕시코의 문화도 접할 수 있고 이거를 그냥 직진만 해도 되는 거예요. 네. 101도. 지금 밑에 자막이 띄워주셨는데 네. 보니까 저 미국 여행 갔을 때 여기가 이 도로가 로망이라고 하네요. 여기가. 아 그럼요. 네. 이거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 제가 저걸 한 방에 뚫진 않았지만은 네네네. 제가 뭐 시애틀이나 샌프란시스코나 뭐 이런 서부 해안지대를 몇 번 갔으니까 정말 좋아요. 네, 정말 좋아요. 네네. 정말 좋고 네네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것들 예를 들어서 그 골든 게이트 브릿지, 금문교 이런 것들이 다 저 라인에 있는 거예요. 따지고 그렇군요. 보면, 네네네. 네, 따지고 보면. 야, 진짜 저런 게 이제 대한민국에 세워진다. 그렇죠. 그러면은 전 세계에서 아까 네네네. 얘기했잖아요. 기독청 때문에, 맞습니다. 그죠? 교민청 때문에, 이승만 연구소 때문에, 관광 때문에, 한류 문화 때문에 왔던 사람들이 볼거리 즐길거리가 서울에만 있으면 그 서울에만 뿌려지는 돈이 전국으로 가기가 힘든데 네네. 전국을 관통하는 해변 관광도로가 있다고 친다면은 네네. 그 전국 일주를 하면서 전국에 뿌려지는 거죠 돈이. 이게 진짜 얘기만 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아 그럼요. 맞습니다. 12번째입니다. 우리 당은 광화문 애국운동에 참여한 1150만 애국 시민과 1200만 기독교인, 군번을 가진 2000만 애국 국민을 기반으로 하여 1천만 명의 진성당원을 속히 확보한다. 이 12번째입니다. 뭐 저거는 말해야 뭐 당연한 얘기고요. 지금 목사님이 네네네. 아주 현실적으로 얘기하셔가지고 네네네. 애국 시민 광화문에 오셨던 분들이 1,150만 명이라고 맞습니다. 얘기를 하시는데 네. 네네네. 부끄럽고 괜히 저기 뭐야 처벌받을 것 같고 그래서 얘기 안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샤이 광화문 세력이 있죠. 전 더 많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전 더 많다고 봅니다. 네네. 괜히 그냥 저기 다른 저기 그 주변에 있는 호텔이나 빌딩 위에서 네네. 이게 지켜보시던 분들 맞습니다. 진짜 아, 많았죠. 몇백만 더 네.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기독교인 당연하고요. 네. 군번 가진 사람들. 군번을 가졌다는 거 뭡니까? 결국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군의 대학화 얘기듯이 네네네. 안보 교육을 군대에 있으면서 제대로 받은 분들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저도 군대 있을 때 네네. 그 연평해전이 있었어요. 네, 연평해전이 있어가지고 연평해전이 이제 아마 저는 그래 있어가지고 그때 출동을 했어요. 네네. 서부전선이라 네. 탱크 딱 타고 이제 네. 탱크를 탔으니까 그때 긴장될 텐데 그 그게. 얼굴에 네. 다 이렇게 네, 하고 위장크림 바르고. 유서 쓰고 맞아요, 맞아요. 다 뭐 이렇게 하고 갔어요. 저희 때 막 천안함 있고 이래가지고. 그 갔는데 그때 진짜로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 그 전에 한 6개월 정도를 네네. 정말 훈련밖에 안 했어. 음. 왜 그랬는지도 모르게 그냥 네. 눈코 뜰 새 없이 훈련만 했어. 계속 우리는. 훈련만. 네. 네네. 그 진짜 싸우고 실미도 같이 된 거예요. 진짜 한 방 붙어보고 싶다. 이런 경험 다들 네네. 지금 할 거예요. 지금 젊은 야, 사람들도. 아니, 그럼요. 네네. 그러면은 참. 아니 이게 지금 우리가 8.15에 지금 빨리 저자들 끌어내려야 된단 말이에요. 특히 젊은 사람들 앞줄에 서야 된다니까요. 맞아요. 선봉에 서야 됩니다. 맞습니다. 서서 이번에 저자들이 뭐라고 하건 아니 더 이상 이제는 방역 갖고 얘기를 못 해요. 저 택배 노조 보세요. 4,000명 그냥 모여버리지 않습니까? 네네네. 확진자 나왔습니다. 네, 두 명 별거 나왔죠. 없죠? 네. 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저러고 아직 있어요. 전수조사 안 했어요. 전수조사 하는 중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전수사면 분명히 더 나옵니다. 그때 8.15 때 우리 같은 경우는 네. 정말 우리 애국 시민들 같은 경우는 네.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수십만 명을 털었던 거 아닙니까 그때. 그죠? 맞습니다. 그때 막 자발적으로 광화문 갔다고 쓰라고 했던 거 아니야. 네네. 지금 정부가 참. 우리 애국 국민들이 광화문 갔던 거를 누가 갔는지를 다 자료로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사유 쓰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때 그 PCR 검사 받을 때 네네. 그거 다 쓴단 말이에요. 그때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냥 다 쓰신 분들 많을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광화문과 관계가 없다는 결론이 났잖아요. 네네. 근데 저자들은 4,000명씩 모이는데 서울의 심장부인 여의도에서 4,000명씩 모이는데 네네. 행사 끝까지 다 마쳤답니다. 이야 참.
그럼 이제는 우리가 그래도 방역 문제가 됐는데 이 소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야, 그 오늘은 국민혁명당의 12대 정책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오늘 처음 보셨었잖아요, 이 내용을요. 전에도 보긴 봤는데 네네, 자세하게 보면 자세하게 오늘 딱 보고 네네. 깜짝 놀랐어요 제가. 네. 이게 또 여의도 연구원에서 정책을 이렇게 만들면서 했었을 때랑 또 느낌이 좀 다르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네네. 이제 그 뭐랄까요 그 직업적으로 하는 거니까 뭐 맨날 밤새고 막 이래요. 네네네. 근데 이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나오지? 이것은 네네네. 이것은 음. 이 그 정광훈 목사님의 펜 끝에 네네. 힘이 실리지 않으면 누군가의 인도가 없으면은 할 수가 네네. 없는 일이에요. 예. 맞습니다. 일필휘지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우리가 네네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졌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네. 앞으로 이 국민혁명당의 12개 공약을 갖고 네네. 우리가 그냥 앞으로 쭉 나가면 돼요. 음.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습니다. 1.1획도 네네. 고칠 게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참. 더할 건 좀 있네요. 네네네. 더할 거는 제가 아까 네네. 말씀드렸듯이 가지치기. 맞습니다. 하지만 요 내용 자체로 그 기본 뼈대로서의 12대 공약은 1.1획도 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12대 정책이 이 뼈대를 토대로 이제 그렇죠. 120대 정책이 또 확대가 될 것입니다. 거기서 안 끝난다니까요. 네네. 안 끝나죠, 120대가 네네. 제가 봤을 때는 480대, 960대 계속 맞습니다. 갑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국민혁명당에 대해서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많이 그냥 당에 가입해 주시는 게 아니라 진성당원으로 가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또 엄청난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국민혁명당에 많이 가입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내일은 또 강원도 원주에서 국민혁명당 긴급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주변에 계시는 분들은 많이 또 참석해 주시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응원해 주시고 당에 가입해 주시고 홍보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저녁 이슈더 라이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광고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와우 황칠 반죽으로 만든 오메기 떡도 직접 개발. 뛰어난 맛은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제주도 하면은 오메기 떡으로 특산품이라는 것을 널리 알려져 있는데 황치를 접목시켰더니 맛도 좋고 건강에도 참 좋습니다. 황칠나무를 발효시켜 만든 제주의 명품 브랜드 한라궁 오메기떡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청정 제주의 맑은 물과 좋은 재료로 오직 건강한 맛을 자랑하는 한라궁 브랜드의 시그니처 황칠 오메기떡입니다. 네, 황칠 오메기떡은요 국내산 찹쌀, 흑찰 현미 그리고 차주를 넣어 달지도 않고 건강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건강하지만 맛있는 오메기떡 최고의 선물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많은 분에게 감동을 가득 드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선물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구성이 어떻게 된다고요? 네, 황칠 오메기떡은요 한라봉, 파, 수, 가루막 4가지 맛 총 50개를 39,000원에 즐길 수 있고요.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황칠 소금 3,500원짜리를 보내드립니다. 정말 푸짐한 구성인데요. 거기에 더불어 영하 60도에 급속 냉동된 떡을 아이스팩과 함께 아이스박스에 포장해서 안전하게 받으셔서 마음 놓고 믿고 드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드실 때 상온에 네타나 자동 해동해서 드시면 쫄깃쫄깃한 식감 오메기 떡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한라봉 오메기떡. 여러분, 오메기 떡 드셔보세요. 밥도둑 탄탄백명란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강원도 청정지역 속초에서 생산하는 프리미엄 백명란입니다. 네, 전통 음식 중 하나인 명란을 20여 년의 노하우로 아주 제대로 된 명란을 만들어 보고자 노력하셨다는데요. 네, 동해바다 가장 깨끗한 해양 침추수를 사용해서 짠맛을 줄이고 담백한 맛을 올리고 감칠맛 나는 프리미엄 명란으로 탄생시켰습니다. 네, 또 저희 탄탄 백명란은 정말 최상급의 선동란만을 사용해서 타르색소 합성 보존료를 사용하지 않아 건강까지 챙겼습니다. 네, 그게 다 72시간 좋은 숙성했기 때문인데요. 이 감칠맛이 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드셔도 훌륭하지만 어떠한 요리에도 어울리는 훌륭한 식재로 최고입니다. 입맛 없으실 때도 따뜻한 밥에 명란 한 쪽, 거기에 참기름 한 방울이면 훌륭한 요리가 되죠. 네, 그뿐인가요? 이 아보카도 비빔밥, 명란 계란찜, 군침돌아 식재로 최고입니다. 그럼요. 요리 팔방미인 탄탄 백명란. 오늘 맛있는 한 끼 어떠세요? 저요! 저요! 여러분 명란도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